가공지원팀의 황은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UV 마스크 얼라이너를 통해서 공정을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그 방법이랑 그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우선 첫 번째로는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얼라이너, 현재 저희 팹에서는 2대의 마스크 얼라이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장비가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비교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자주 문의를 해주시는 내용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공정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저희 팹에 신규 도입이 될 장비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포토리소그래피 장비가 한 2대 정도 있어서 그거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토리소그래피라고 하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포토리소그래피는 여러 단어들이 이제 조합이 된 합성어인데 포토는 빛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리소는 돌을 의미합니다. 그래피는 이제 그림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돌 위에 그림을 그리는 공정을 바로 이 포토리소그래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돌은 현재는 우리가 웨이퍼 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정을 웨이퍼 위에뿐만 아니라 단단하게만 고정을 할 수가 있으면 아래 보시다시피 호일이나 아니면 폴리이미드 같은 방막 위에도 공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토리소그래피는요,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들어가는 공정으로 보통은 식각을 하거나 신필름 전에 회로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포토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순서에 대해서 요거 짧은 영상 하나 보실게요. 반도체 원판에 포토레지스트를 얇게 펴발라요. 포토레지스트의 박이 얇고 균일할수록 고품질의 미세한 회로가 형성된답니다. 다음으로는 포토레지스트를 바른 웨이퍼 위로 회로 패턴이 담긴 마스크를 씌우고 빛을 통과시켜 웨이퍼의 회로를 찍어내는 노광 과정을 거칩니다. 빛을 쏘면 포토레지스트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광산 발생자라는 원료에서 산이 발생하고 이 산에 의해 고분자 물질의 구조가 변해 빛을 받은 부위와 받지 않은 부위의 선택적 제거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후 웨이퍼에 현상액을 분사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웨이퍼 위에는 원하는 패턴만 남기게 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포토 공정은 그림을 그리기 전 스케치 작업을 하는 것을 상상하면 이해가 쉬워요. 네, 방금 보신 영상처럼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후에 공정을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앞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포토레지스트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빛을 받은 부분이 제거가 되는 포지티브 PR이 있고요. 그리고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이 제거가 되는 네거티브 PR이 있습니다. 이 PR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큰 특징들이 있는데요. 포지티브 PR은 스웰링 현상이다라고 해서 나중에 현상을 할 때 이 현상 용액이 PR로 스며들면서 생기는 라인의 가장 끝부분에 거칠거칠한 현상이 비교적 없기 때문에 좀 작은 사이즈의 패턴을 패터닝 하기에는 좀 적합한 PR이고요. 네거티브 PR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칠거칠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서 미세한 작은 사이즈의 패턴을 패터닝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케미컬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후속 공정에서 케미컬을 조금 강하게 써야 된다 하시는 경우에는 네거티브 PR을 쓰시면 조금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2가지로 나뉘지만요. 포토레지스트는 정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정을 하실 때 어떠한 부분을 기준으로 잡고 PR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처음 공정을 해보시는 분들은 많이 난감하실 거예요. 그때는 여기 아래 보이시는 4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셔가지고 PR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해상도인데 얼마나 미세한 선폭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PR의 두께와도 가장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PR에는 종횡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PR의 두께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PR의 두께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패턴을 패터닝 하기에 적합하고요. 그리고 두꺼워지면은 네, 적합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대비가 되는데요. 빛을 받은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잘 구분이 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민감도인데 이 민감도는 그래서 포토레지스트가 빛에 얼마나 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를 보는 거고 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공정을 진행을 할 때 부여해줘야 되는 에너지 도즈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각 저항성인데요. 포토 공정 이후에 시각 공정을 하게 되면은 이 포토레지스트가 마스크의 역할을 하면서 표면을 보호해주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이 시각 공정에서 잘 버티는지를 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PR의 두께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애칭 공정에서는 잘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요 해상도와 시각 저항성 사이에서 많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PR을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현재 저희 팹에서 이용하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PR들은 이렇게 있는데요. 포지티브 PR 5가지가 있고요. 네거티브 PR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 AZ5214라는 PR은요, 이미지 리버설이 가능한 PR이라서 포지티브도 되고 네거티브도 되는 그런 특이한 PR이고요. 두께는 제일 얇은 거는 1마이크로에서 제일 두꺼운 거는 7마이크로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 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팹 옐로우룸 안에 항상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서 공정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저희 팹에는 2대의 마스크 얼라이너가 있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MA6라는 장비와 그리고 MDA400S라는 장비 이렇게 크게 2가지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 가능한 샘플 사이즈는요, MA6는 6인치까지 공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MDA400S는 4인치까지 공정이 가능하지만 주로 조각 샘플 사이즈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MA6에서는 포토마스크의 사이즈가 딱 규격화되어 있어서 2가지로밖에 이용이 불가능한데요. 만약에 내가 4인치 웨이퍼로 공정하겠다 하시면 마스크 사이즈는 5인치로 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6인치 웨이퍼로 공정하겠다 하시면 7인치 마스크로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 MDA400S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사이즈에 대한 그 제약이 크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3인치에서 7인치까지 충분히 마스크를 제작하시면 되시고요. 광원은 2장비 다 350W의 수은 램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장대는 MA6 같은 경우에는 I라인, G라인 이렇게 2가지 선택이 가능하신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G라인으로 많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공정에서 I라인을 꼭 한번 써봐야겠다 하시면은 예약을 하시고 저희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I라인으로 교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MDA400S 같은 경우에는 G라인 하나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익스포저 타입은 MA6는 하드, 소프트, 베큐um, 프록시미티, 플루드 E 이렇게 총 5가지가 가능한데요. MDA400S는 하드랑 베큐um 컨택 이렇게 2가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저희 팹의 장비로 가장 작은 선폭의 사이즈 패턴을 어디까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5마이크로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공정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 2장비 간의 차이점은요. MA6 같은 경우에는 세미 오토 타입으로 이제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으로 공정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MDA400S는 매뉴얼 타입의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은요. 얼마나 내가 원하는 패턴으로 빛을 잘 전달해주냐가 이 공정의 핵심인데요. 매뉴얼 시스템으로 쓰다 보면은 이 샘플과 마스크 간의 컨택을 작업자가 스스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공정 재현성이 조금 흔들리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앞서서 이제 이 장비들의 스펙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떠한 장비를 쓰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MA6 같은 경우에는 4인치나 6인치 풀사이즈 웨이퍼를 공정해야 할 때 이 MA6 쓰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베큐um 컨택을 꼭 써야 된다 하시면은 요 MA6를 써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아이라인 파장대를 사용해야 할 때, 그리고 BSA 모드를 사용해야 할 때, 요렇게 MA6 장비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MDA400S 같은 경우에는요, 포토마스크 홀더가 조금 다르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MA6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마스크 주변으로 세 개의 핀이 올라와 있어서요. 이 세 개의 핀이 포토마스크가 움직이지 않도록 위치를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MDA400S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한 핀이 없이 지금 이미지로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굉장히 넓게 홀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패턴을 포토마스크를 움직이면서 딱 타겟팅해서 공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각 샘플을 얼라인 하시기에는 여기 MA6보다는 조금 더 간편하게 얼라인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장비 담당자로 있으면서 많은 유저분들이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것들을 좀